안녕하세요. 성형공감 채널 성공입니다. 눈 성형하면 뭔가 이미지가 많이 바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눈 성형 중에서도 내 눈 모양은 유지하고 약간의 변화와 짧은 회복 기간으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트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담을 오셔서 할 수 있는 눈 모양을 가지신 분이 있고 반대로 할 수 없는 눈 모양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할 수 없는 눈 모양을 가지신 분들은 상담을 오셨다가 수술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눈 모양이 트임이 가능하고 트임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임이라는 수술 용어는 알기 쉽게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눈을 튼다 이런 용도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특히 이제 앞쪽, 뒤쪽의 길이 연장을 위해서 하는 수술들이 트임 수술이 되겠습니다. 길이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위, 아래, 상하 쪽으로 약간의 면적도 늘어나기 때문에 눈 크기가 커진다는 장점도 따라올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 시간도 굉장히 짧을 거고요. 회복 기간도 굉장히 축소가 될 거고 비용도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금액대가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보다도 회복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부자연스러운 기간이 좀 오래된다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트임 수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쌍꺼풀이 접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붓기가 빠지는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회복 기간이 짧다는데 포커스를 맞춘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앞트임, 윗트임, 뒤트임, 밑트임, 뒤밑트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굉장히 많은 건 뒤밑트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의 눈 구조상 눈 사이가 가까운 분들이 많다. 가까운 분이라면 앞쪽 틀 경우엔 더 가까워지겠죠? 따라서 앞쪽 트임은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을 거고 뒤쪽, 밑쪽 트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 사이가 좀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뒤쪽을 터주면 눈의 크기도 커지지만 얼굴 전체에 봤을 때 비율도 조금 더 맞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율도 맞고 눈 크기도 맞고 이런 이제 분들의 비율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트임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트임 수술은 뒤밑 트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뒤밑 트임이라는 수술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할 수 있는 눈 구조와 할 수 없는 눈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할 수 없는 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안구가 한모령인 분들, 안구가 한모령이라는 분들은 보통 눈뼈라는 게 눈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를 지칭을 하겠죠. 뼈보다 안구가 안쪽으로 밀려가 있는 분들은 자연스레 뼈랑 안구랑 굉장히 다 가깝게 돼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틀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억지로 트면 어떻게 되느냐? 안쪽에 점막도 빨갛게 보여서 보기도 안 좋을 거고 어떨 때는 너무 건조해져서 견디기 힘들 거고 어떨 때는 빈 구조에 눈물들이 고여서 눈물이 막 줄줄 흐를 거고 이런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가 너무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수술을 하시면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하면 좋냐? 대부분 안구가 한모령보다는 돌출형인 분들이 뒤밑트임이라는 건 하기가 용이하고요. 실제로는 안구랑 뼈랑 거리가 있지만 태생적으로 그 위에 피부만 덮여 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피부만 싹 밀어버려서 트임을 해주면 부작용도 없고 상당히 이제 눈이 커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쉬운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의하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어느 각도에서 판단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각도가 있습니다. 정면, 45도 측면, 완전히 90도 이런 각도로 이제 제가 원하는 사진을 보냈을 때는 사진으로도 판명이 가능하겠죠. 사실 조금 웃긴 얘기겠지만 사진을 보낼 때도 요새는 고화질이기 때문에 고화질의 사진으로 만약에 어플을 사용한다고 해도 어플에서도 고화질로 보내기라는 게 있죠. 고화질로 왔을 때는 사실 판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미트임 수술이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복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가능은 한데 가능하지 않은 분들도 가끔은 계십니다. 그게 어떤 분들이냐면 아예 뭐 눈을 크게 하기 위해서 뒤쪽에 피부 조직이나 안에 이제 근육 조직을 아예 다 잘라서 버려서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복원할 때 쓸 재료가 없기 때문에 복원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만 안전하게 트임이 시행된 경우에는 뭐 마음에 안 들든지 비율이 안 맞는지 뭐 무슨 이유건 복원이 가능한 게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지만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눈과 눈 사이가 먼 분들, 이런 분들은 뒤쪽을 트게 되면 눈이 커지는 건 좋은데 더 멀어 보이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하시면 비율이 깨져서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한 돌출형의 눈을 갖고 계신 분, 이럴 경우에는 눈이 너무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비율이 깨지거나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뭐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걸 유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돌출형이 심한 분들이라 그러면 디미트임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안검 수술이 계획된 분들, 하안검이라는 수술을 진행할 때 조금 뒤쪽 위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좀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디미트임이라는 수술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런 수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하안검이라는 수술을 먼저 진행해 놓고 수술이 다 마무리돼서 경과가 끝난 다음에 눈 크기를 위해서 디미트임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하안검이 계획된 분들이라면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수술 시기를 꼭 하안검 먼저 진행 후에 디미트임을 진행하실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 트임이라는 수술이 절개를 한다 해도 2-3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이고 수술 시간도 뭐 10분, 15분 굉장히 짧게 걸리는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도 너무 간단하고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노하우도 필요할 거고 수술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다른 눈 수술과는 다르게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실밥이 안구와 자꾸 닿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물집 잡히는 것처럼 이런 결막 부종이라고 눈이 조금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일주일 정도는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작은 수술이라고 좀 작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기간도 있다, 이런 것들도 명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구조상 디미트임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면 뒤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속눈썹이 위쪽으로 꺾여 있어서 눈에 닿고 찔리는 현상을 이제 안검 내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찔릴 정도로 안검 내반이 있던 분이라 하면 이런 안검 내반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도 수술 전에 꼭 받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럼 난 안검 내반이 있으니까, 아니면은 수술하게 되면 안검 내반이 생기니까 눈 크기를 늘리지 못하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안검 내반이 생겨서 불편하다고 하면 속눈썹 각도를 다시 내려주는 안검 내반 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병행을 하시면 가능을 하실 거고요. 찔리는 정도가 이제 한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뽑아서 생활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담을 한 후에 무리해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미트임을 할 때 할 수 없는 눈 구조와 할 수 있는 눈 구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꼭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한 10분 중에 한두 분은 환자분은 하실 수 없는 눈 구조이기 때문에 해도 효과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시지 마세요, 아니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진단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 뭐 너무 이제 그런 커지고 싶은 욕구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나는 안 돼도 좋으니까, 부작용이 생겨도 좋으니까, 아니면 너무 조금 터져서 아무도 못 알아봐도 좋으니까 해주세요 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꼭 우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저 같은 이제 전문의와 상의하에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여기에 대한 이제 미련은 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뭐 환자분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좀 힘들 거고, 정확한 판단은 항상 병원에 내원하셔서 좀 경험 많은 전문의와 상의하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공감 채널 성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